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Fast and Memory Efficient Tucker Decomposition for Answering Diverse Time Range Queries라는 논문이고, 해당 논문은 KDD 2021에서 베스트 리서치 페이퍼를 수상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논문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강유 교수님과 함께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제 이름은 장준기입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은 강유 교수님이시고,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그 박사과정, 그 석박통합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분야는 이제 그 시간 범위를 분석하는 타임 레인지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효과적인 텐서 분해를 수행하는 방법들, 또 이제 타임 시리즈 분석이나 이제 그래프 요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그 3차원 이상의 텐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하고 싶은 시간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 시간 범위에 대한 텐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가 저희의 적인 의문이었고, 그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개발한 것이 줌터커입니다. 그래서 줌터커는 그 시간 범위에 대해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Introduction, Preliminary, Proposed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서대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실세계에는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가 이제 시간축을 가지는 그 밀도 높은 텐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temporal dense tensor는 한 시간축이 타임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텐서 안에 대부분의 엔트리들이 이제 측정이 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예시로는 이제 3차원 텐서로서 한 축은 주식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LG, 뭐 SK 이런 식의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축으로는 피처, 뭐 시작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축은 이제 시간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센서들의 종류가 한 축, 그다음에 각 센서의 위치가 두 번째 축, 세 번째가 이제 시간축으로 구성되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고, 트래픽 볼륨도 비슷하게 이제 센서와 뭐 프리퀀시, 타임 이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3차원 텐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커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텐서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커 디컴포지션은 어떤 그 숨겨진 요인 행렬들을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식 데이터의 예제를 보면 한 축이 주식, 한 축이 피처, 한 축이 시간을 가지는 3차원 텐서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터커 분해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각 주식별로 인베딩 벡터, 그 다음에 각 피처별로 인베딩 벡터, 각 시간별로 인베딩 벡터,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코어 텐서라고 해서 이 관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값을 가지는 그 작은 텐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K가 3월 20일에 오프닝 프라이스가 얼마다라는 거를 표현하려면 이 SK 인베딩, 오픈 프라이스 인베딩, 3월 20일 인베딩과 이 코어 텐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값을 구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터커 디컴포지션 결과들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커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생활에 많은 응용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텐서를 이제 작은 요인 행렬들과 작은 코어 텐서로 분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로시 컴프레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압축을 진행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컨셉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축을 따라서 뭐 중요한 시간 패턴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노멀리 디텍션, 또 이제 클러스터링, 예를 들어서 센서 타입별로 뭐 비슷한 애들 간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많은 유저들이 텐서 디컴포지션을 가지고 다양한 시간 범위의 패턴을 분석하고 싶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유저는 그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비슷한 주식들을 찾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유저들은 그냥 이 시장에서 월별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유저라도 또 다른 이 시간 범위를 분석하고 싶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시간에서의 패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팅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 다양한 시간 범위 쿼리를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 이제 프릴리미너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릴리미너리에서는 아무래도 텐서 관련 이제 심볼이라든지 노테이션이 어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조금 자료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우선은 매트리시제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이 오퍼레이션은 어떤 주어진 텐서를 예를 들어서 3차원 이상의 텐서를 2차원의 행렬로 만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값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축을 조정을 해서 뭐 n차원의 텐서를 2차원의 행렬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파이토치나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리쉐입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차원의 텐서가 주어지면 어떤 n번째 모드 n 매트리시제이션 xn은 이렇게 n번째 축을 기준으로 행렬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n이 3이다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 축을 그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축으로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를 다 컬럼으로 이제 옮겨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축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이 바를 옆으로 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번도 모양이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 두 번째 축을 기준으로 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도 마찬가지로 로우 방향을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축을 펼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로네커 프로덕트는 이제 두 행렬 간의 그 프로덕트인데, 이제 프로덕트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P 곱하기 Q 행렬과 이제 R 곱하기 S 행렬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계산이 이렇게 A11, B부터 APQ, B까지 전부 계산이 됨으로써 이 S의 크기가 보시면 이 곱셈을 하는 두 행렬의 그 크기가 각각 로우에서 곱셈이 되고 컬럼에서 곱셈이 돼서 매우 큰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10 곱하기 10, 그 다음에 B가 10 곱하기 10일 때 S의 크기는 이제 100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네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비싼 오퍼레이션 중 하나로 이게 계산 양도 많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도 이제 기존의 인풋보다 크기가 매우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소개를 드렸고 이후에 이 프로덕트 계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먼저 프릴리미너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블락와이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행렬이 이렇게 AB가 묶인 하나의 행렬, CD가 묶인 하나의 행렬 이 두 개의 행렬을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블락 형태로 행렬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왼쪽의 계산을 오른쪽과 같이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D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계산식, 그 다음에 오른쪽 계산식은 동일하고 이제 저희가 이 A, B, C, D가 어떻게 구성됨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 식을 사용을 하면 좀 더 계산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한 방법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믹스드 프로덕트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믹스드 프로덕트라는 거는 저희가 행렬 곱셈과 크로네커 프로덕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계산에서 이제 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왼쪽에 식을 보시면 A 크로네커 B 하고 C 크로네커 D고 이 가운데 괄호 사이에는 행렬 곱셈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식을 이제 오른쪽의 식으로 계산해도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크로네커의 왼쪽에 있는 것들끼리 행렬 곱셈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B와 D를 행렬 곱셈을 한 다음에 크로네커를 수행을 해도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BCD의 형태에 따라서 오른쪽의 계산량이 적을 수가 있는데 예제를 먼저 살펴보면 만약에 A와 B가 로우는 짧고 컬럼은 긴 상태, 그 다음에 C와 D가 로우는 길고 컬럼이 짧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그 왼쪽 식을 그대로 계산해서 크로네커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이 행렬 곱셈을 수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매우 큰 두 행렬 곱셈을 해야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오른쪽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A와 C를 행렬 곱셈을 먼저 하고 B와 D를 행렬 곱셈을 먼저 했을 때 작은 행렬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로우가 짧고 뒤에 거는 컬럼이 짧은 형태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행렬에 대한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의 식이 어떻게 보면 메모리 사용량도 훨씬 적고 계산량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터커 분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터커 분해는 이제 n차원의 텐서가 주어지고 이 n차원의 텐서를 분해하는 방법을 터커 분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터커 분해의 결과는 각 축의 팩터 매트릭스, 그 다음에 가운데 그 관계의 강도를 표현하는 코어 텐서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차원 텐서를 분해하게 되면 각 축별로 팩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작은 코어 텐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화를 통해서 식을 표현을 해보자면 이 텐서와 지금 이 텐서 분해된 결과들 간의 곱셈을 계산을 해서 이 둘 간의 관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A, G, AK를 모두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커분의 다양한 응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컨셉 디스커버리, 트렌드 어널리시스, 어너멀리 디텍션, 클러스터링 등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터커분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가 Alternating List Square인데요. 이 ALS 어프로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그 한 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축에 대해서 팩터 매트릭스와 그다음에 코어 텐서를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고정되지 않은 팩터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축에 대한 A1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 G1부터 여기 A2, A3, AN까지를 고정을 시켜 놓고 그냥 하나의 값으로 보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해야 될 변수가 아니라 어떻게 이 y라는 그냥 값으로 보고 x1 A1 y에 대해서 이 식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A1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식을 풀어서 A1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2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식을 만들어서 A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팩터 매트릭스와 코어 텐스를 고정을 해서 리스트 스퀘어 식을 풀어서 A2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업데이트를 수렴할 때까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ALS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산량이 매우 크고 메모리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계산 중에 이 텐서와 그 크로네커 프로덕트로 계산되는 요인 행렬들 간의 행렬 곱셈이 있습니다. 이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메모리도 이제 텐서 크기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우 비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수행할 때마다 이 식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이제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그 문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희의 문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time range query problem on temporal dense tensor라는 문제이고 저희가 풀 문제는 어떤 시간축을 가지는 밀도 높은 텐서가 주어지고 그리고 임의의 시간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 시간 범위에 대한 터커 결과를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챌린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주어진 텐서에 대해서 시간 범위 쿼리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분해를 수행하는 토커 분해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은 매우 큰 시간과 공간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법들은 텐서가 주어지면 이 텐서를 딱 한 번 분해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쿼리가 1000번 들어오면 그 1000번 그 데이터를 받아서 분해를 수행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과 공간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챌린지들은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시간 범위를 다뤄야 하고 이 시간 범위를 다룰 때 계산량과 그다음에 공간 효율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프리리미너리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러면 메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줌터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줌터커는 그 다양한 시간 범위에 대해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으로 토커 분해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줌터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프리프로세싱 페이즈로 그 시간 범위 쿼리가 주어지기 전에 주어진 그 전체 텐서를 압축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쿼리 페이즈에서는
그 시간 범위가 주어지면 이 시간 범위에 대해서 그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으로 이제 응답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단계에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주어진 입력 텐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압축된 결과를 잘 쓰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 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처리 단계에서는 시간 범위 쿼리들이 주어지기 전에 줌터커는 그 시간축을 따라서 블록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 블록을 텐서 분해를 수행해서 압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3차원 텐서가 있는데 이 시간축을 따라서 블록별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블록을 터커 분해를 수행을 해서 압축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터커 분해의 응용 중 하나가 이제 로시 컴프레션 압축이 있었는데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각각을 압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 단계의 이점은 입력 텐서에 비해 훨씬 작은 그 결과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그 쿼리 단계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그 지역 시간 정보를 이제 읽는 걸 최소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역별로 블럭을 나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이 인포메이션 읽는 것을 이제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쿼리 단계의 목표는 어떤 시간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 시간 범위에 해당되는 텐서의 터커분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얻는 단계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쿼리가 주어지면 이 쿼리에 해당되는 저희 그 전처리 결과들이 있을 것이고 이 전처리 결과들을 가지고 그 최종적인 터커분의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전처리한 결과들을 그 텐서로 복원을 시키고 그러니까 압축을 풀고 그 압축이 풀린 결과를 가지고 다시 터커 분해를 수행해서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압축을 푸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게 압축이 풀리면 크기도 매우 커지게 되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압축을 풀지 않고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이 쿼리 단계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단계의 이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동일하게 그 쿼리에 해당되는 텐서와 그다음에 그에 대응되는 그 팩터 매트릭스와 코어 텐서를 얻는 게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ANGN 그다음에 AK를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할 것이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살펴보면 시간 범위가 주어지면 먼저 시간 범위 안에 있는 그 터커 결과들을 불러오고요. 이 결과들은 전처리 단계에서 얻은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임의의 시간 범위를 주기 때문에 이게 시간 범위가 항상 저희가 그 전처리 단계에서 얻었던 결과에 완전 딱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간 단위 100을 블록 사이즈로 정해서 잘랐는데 시간 범위 쿼리는 뭐 53부터 153까지 뭐 아니면 5부터 123까지 이런 식으로 그 100, 200, 300에 안 맞게 쿼리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먼저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TS 이전 것들에 대해서 제거를 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지금 압축된 결과를 잘 사용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요인 행렬과 코어 텐서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해서 수렴할 때까지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얻고자 하는 이 팩터 매트릭스 AN에 대한 계산이 XN과 이 크로네커 프로덕트의 AK와 그 다음에 이 GN 트랜스포즈 계산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나이브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 텐서와 그 다음에 크로네커 프로덕트 된 계산을 수행하고 나서 이 두 개 간의 행렬 곱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XN 같은 경우는 텐서의 크기와 동일하고, 이 요인 행렬의 크로네커 프로덕트 같은 경우도 거의 그 텐서의 크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계산량도 많고 제 공간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시는 이 계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 텐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전처리된 이 블락 압축 결과들로 바꿔 끼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블락 결과들을 잘 주의 깊게 디커플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계산 순서를 잘 조정을 해서 계산량과 이 공간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게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 테크닉으로 이 블락 행렬들 간의 행렬 곱셈, 그 다음에 믹스드 프로덕트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식이 왼쪽으로 이 블락 매트릭스 곱셈의 왼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으로 식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식에서 또 안에 내부적으로 이 믹스드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오른쪽으로 식을 바꾸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산량과 공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식을 재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크닉을 가지고 공간량과 계산량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이 레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희가 이 아이디어와 이 키 테크닉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처리 단계에서 압축해놨던 결과를 압축을 풀지 않고 압축된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해서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지 않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입력값도 작고, 그 다음에 이 입력값과 계산이 되는 그 계산량도 작게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뭐 중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기가 최소화됨으로써 전체적인 계산량과 공간 비용이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시간축인 부분과 시간축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 방식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두 테크닉과 두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면 식이 보시는 것과 같이 작은 행렬들 간의 곱셈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작은 행렬들 간의 덧셈으로 바뀌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 같은 경우가 I 곱하기 J, B 같은 경우가 J 곱하기 J, C 같은 경우가 J 곱하기 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식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IN 곱하기 IK, 그러니까 전체 텐서 크기에 비례하는 계산량을 필요로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큰 계산이 IN 정도만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량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까 보신 그 큰 그림에 대비해서 훨씬 작은 계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B와 C 안에서 내부적으로 계산이 되긴 하는데, 이 B와 C도 마찬가지로 앞에 계산된 텐서와의 계산보다 훨씬 작은 계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우 효율적으로 팩터 매트릭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축과 코어 텐서도
뭐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그 기전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간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A, B, C로 작은 행렬들 간의 곱셈으로 식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 각 이터레이션에서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으로 요인 행렬들과 코어 텐서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수렴할 때까지 그러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수렴이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넌트 코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축의 크기와 그 다음에 블락의 개수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기존 텐서 분해 같은 경우는 이 i의 n승에 비례하는 계산량과 공간 비용을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작은 계산량을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메소드 설명드렸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실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총 4개의 실험을 진행을 했고 첫 번째는 그 쿼리 타임과 그 에러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 비용을 분석해봤고 세 번째는 저희가 블락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했기 때문에 이 블락 B를 바꿈에 따라서 이 시간과 에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줌터커를 써서 어떤 실제 데이터에서 어떤 발견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6개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비디오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주식 데이터, 뭐 아니면 교통량, 뭐 기후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보시면 마지막 축의 크기가 시간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시간 범위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수는 없어서 그 짧다고 생각되는 시간 범위 길이와 길다고 생각되는 시간 범위 길이 두 개를 정해서 그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범위는 128, 긴 시간 범위는 2048 이렇게 정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싱글 CPU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랭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요인 행렬의 컬럼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크기는 10, 그 다음에 블락 사이즈는 50, 그 다음에 에러는 이렇게 상대적 에러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방법으로는 이제 기존의 토커분의 좀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을 비교를 진행을 했고요.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그 저희가 실험 결과를 다 가지고 오진 못했고 3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의 컬럼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로, 2개의 로우는 이 위에 거는 짧은 시간 범위, 밑에 거는 긴 시간 범위에 대한 실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면 이 긴 시간 범위에서 비디오 데이터에서 최대한 170배 정도 빠르게 그 계산을 수행하면서도 에러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비용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공간 비용 같은 경우도 제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도 있긴 했지만 최대 한 230배 정도 적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블락 사이즈를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도 긴 시간 범위와 짧은 시간 범위에 대해서 따로 분석을 진행을 해봤고요. 짧은 시간 범위에서는 그 블럭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계산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데 에러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짧은 시간 범위에서 그 시간 범위를 할 때는 그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패턴들이
보존이 되어 있어야 에러가 작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 블락 사이즈를 크게 잡게 되면 아무래도 작은 시간 범위에 있는 조그만한 그 정보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조금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긴 시간 범위에서는 이제 에러는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 시간 범위라는 것 자체가 그 전역적인 패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락 사이즈를 크게 잡는다고 해도 이제 전역적인 패턴은 사라질 가능성이 적어서 에러는 변환이 없고, 예, 러닝 타임 같은 경우는 블락 사이즈가 없어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한 50 정도로 이제 맞춰서 블락 사이즈를 설정을 해서 다른 실험은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줌터커를 활용해서 데이터로부터 발견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이제 그 한국 주식 데이터였고, 그 두 시간 범위의 결과를 좀 비교를 해가지고 그 트렌드 변화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분석한 거는 그 삼성전자의 2013년과 2018년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분석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줌터커를 이용을 해서 두 시간 범위에 대해서 그 팩터 매트릭스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팩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 각 행이 어떤 주식의 그 인베딩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 종목들의 그 인베딩 벡터들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총 두 개의 레인지 커리를 날렸으니까 2013년에서의 그 주식들의 인베딩 벡터와 그다음 두 번째 2018년에 주식들의 인베딩 벡터가 얻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스마트폰 관련된 주식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저희가 뽑아왔고,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와 그 위에서 뽑은 주식들 간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그 계산을 코사인 디스턴스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게 하나의 셀이 그 어떤 한 주식이 삼성전자와 얼마나 가깝다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가면 빨갈수록 그 이 주식은 삼성전자와 가깝고 파랄수록 이 주식은 삼성전자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2013년에는 그 스마트폰 관련 주식들과 그 가까웠고, 이제 좀 반도체 관련 주식들과는 조금 먼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18년에는 반대로 그 스마트폰 관련 주식들과는 조금 멀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과는 조금 가까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과 2018년에 그 트렌드가 확 바뀌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3년에는 스마트폰 주식과 가까웠는데 2018년에는 반도체 회사와 가까웠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매출액에 있어서 2013년에는 그 스마트폰 부서의 매출이 엄청 컸는데 2018년이 되어서는 반대로 반도체 매출액이 훨씬 커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처럼 줌터커를 이용을 해서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시간 범위를 좀 효율적으로 탐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줌터커는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으로 주어진 이 입력 센서를
분해해서 다양한 시간 범위를 분석 가능하게 해 주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졌고 전처리 단계에서는 그 시간축을 따라서 블록별로 텐서를 압축하고 그다음에 커리 단계에서는 시간 범위가 주어질 때마다 그 압축된 결과들을 잘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토커 분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으로도 줌토커가 기존의 그 토커 분해 방법들을 압도하는 거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또 줌토커가 이 다양한 시간 범위에 대해서 뭔가 흥미로운 패턴들을 좀 추출해내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 중점으로 개발을 하기보다는 그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를 먼저 집중을 했고 그러면 이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과연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인가가 또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주식 데이터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어 네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이게 저희도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응용에 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중에 찾은 게 주식이어서 시간 범위를 좀 다양하게 아니면 뭔가 한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이 데이터를 뭔가 다른 여러 사람이 뭔가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이 메소드를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후 데이터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후 데이터도 어떤 사람은 뭐 이번 주 기후 패턴을 알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오늘 지금이 여름인데 아 작년 여름은 어땠지?'라고 작년 여름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후 데이터에도 쪼끔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 범위가 다른 응용에서 좀 사용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그 크롤링을 하진 않았고 그 연구실에 같이 있는 연구원분이 그 시작 가격, 뭐 마감 가격, 그다음에 거래량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이제 주식을 쪼끔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동 평균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써서 그 네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는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시작 가격이나 뭐 거래량만 있으면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계산을 해서 데이터에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뭐 보시면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1초 이내로 아마 계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긴 시간 범위 같은 경우도 1초 이내로는 계산이 되고 뭐 짧은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0.1초 이내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텐서 데이터를 그 터커 분해를 통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훨씬 작은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데이터를 압축을 안 풀고 계산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나 공간 측면에서 훨씬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음.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좋은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